내일 시장을 준비하는 4시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 굵직한 이벤트들을 소화해냈죠. FMC부터 빅테크의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벤트들을 장중에 소화해내고 결국에는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이 확대되는 국내 증시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넘게, 2% 넘게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6,598포인트, 코스닥은 1,192포인트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각각 코스피의 경우에는 6,600선 지지에 실패를 했고 코스닥도 1,200선을 이탈했던 모습인데요. 장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시장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장 초반에 경신해냈습니다. 6,750포인트 터치해낸 이후에 약보합권 움직임을 가져갔는데요. 다만 장중에 다시 한번 상승폭을 키우려고도 했지만 오후장 결국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되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늘 1.7% 넘게 하락하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이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6,597포인트, 6,600선 지지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장중에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225포인트, 오늘 일중 고점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결국에는 2% 넘게 하락하면서 1,192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FMC를 소화해내면서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이에 따라 성장주와 같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위축되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장 초반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었는데 장중에 외국인은 순매도로 변경을 했고요.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지었던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개인만이 순매수를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5천억 원 이상 순매수 포지션 취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억 원, 3천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들이 부각이 됐을까요? 첫 번째 테마는 태양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기대감을 모아갔던 태양광인데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했죠. 당초 1분기 시장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115억 원 규모인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태양광 부문 그리고 화학 부문 이렇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특히나 부각이 됐죠. 4분기에 손실을 기록했던 하나솔루션인데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나 증권사 11곳 가운데 10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가장 높은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한 유진투자증권은 8만 원 제시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태양광 기업이죠. OCI홀딩스와 HD현대 에너지솔루션 역시도 긍정적인 실적을 내놨는데요. 우선 OCI홀딩스의 경우에는 컨센 자체는 하회를 했지만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DS투자증권 측에서는 1분기 실적 긍정적으로 내놨지만 이 지속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비중국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특히나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제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태양광주들을 끌어올렸던 모멘텀이라고 하면 이 우주 태양광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수조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긍정적인 포인트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관련 주들 어떻게 종가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7%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OCI가 6%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오늘 5.7%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 SDN은 5%, OCI 홀딩스의 경우에는 오늘 0.9% 소폭 조정받았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 강했던 다음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강한 움직임을 가져갔던 로봇주들인데요. 역시나 엔비디아가 묻어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메디슨 황,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장녀죠. 엔비디아 수석 이사인데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를 방문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각이 됐던 게 이 두산 로보틱스의 에이전틱 로봇 운영 체제인데 이 로봇이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을 해서 임무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체제입니다. 엔비디아와 이 부분이 협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모아갔고요. 또 이 메디슨 황의 경우에는 이틀 동안 여러 기업들과 만남을 또 가졌습니다. 국내 굵직한 기업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피지컬 AI 협력에 대한 가능성들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이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던 건데요. 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또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LG전자의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이 로봇을 통해서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NH투자증권 측에서는 AI 데이터 센터형 냉각 솔루션이나 이 로봇용 액추에이터의 성과에 따라서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확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로봇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선도 기업을 따라잡을 만큼의 기술력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놨고 추가적으로 국내 기업들과 협력뿐만 아니라 인수합병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은 상황인데요. 오늘 관련주들 어떻게 종가 형성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 대비해서는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도 나우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7.8% 강세로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PIM의 경우에는 6.3%대 강세, LG전자가 3% 강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보합권 마무리 지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강한 이익 개선을 선보인 LG전자가 단순한 실적 개선을 넘어 수익성 구조 변화와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까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는 1분기 연결 기준 23조 7,272억 원의 매출과 1조 6,73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영업이익은 32.9% 늘어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디어 사업부와 전장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5%와 46% 증가하며 실적 서프라이즈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선 사업부 전반의 수익성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본업 체력이 돌아왔음을 증명했고 중장기적으로는 로보틱스 사업과 AI 인프라 사업이 성장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로봇용 액추에이터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이후 외부 판매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2028년에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LG전자, 오늘 장을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전자 장 초반에 강한 급등세 보이면서 15만 1,700원까지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조정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 마감은 3.76% 오른 14만 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이브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BTS 재계약 관련 배분율 우려를 덜어냈고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 하이브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6,984억 원의 매출과 1,96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매출이 39.5%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을 새로 썼으나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선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 증여 관련 비용 2,550억 원이 반영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설명했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할 시 조정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0.3% 증가한 58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였던 429억 원을 크게 상회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1분기 광화문 공연 이슈와 BTS의 분배율에 대한 우려를 호실적을 통해 불식시켰다며 2분기부터는 역사적인 월드 투어가 반영되고 코르티스와 캐치아이 등 고성장 중인 저연차 그룹들의 컴백도 기대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하이브의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강한 모습 유지해내면서 장 막판까지 강한 모습 이어갔습니다. 4.16% 오른 26만 3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산일전기가 글로벌 전력기업 블룸에너지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 변압기를 공급하게 되면서 북미 시장 진출 확대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변압기 리액터 제조기업 산일전기는 오늘 공시를 통해 약 503억 원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0.02%에 해당되며 계약 기간은 올해 4월 24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입니다. 증권가에선 그간 해외 전력 솔루션 업체들이 주도해온 영역에서 국내 특화 전력기기 업체가 공급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이번 물량을 시작으로 향후 추가 공급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가 변압기와 특수 전력기기 시장의 호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에너지 공급망 재편을 자극하면서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산일전기 오늘 마감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일전기 정말 강력한 급등세 보여주면서 20% 넘는 상승세 보였습니다. 오늘 수주 소식이 이어지면서 바로 26만 6천 원까지 오른 모습 보여줬고요. LS 같은 경우도 오늘 전선 기업들이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8.24% 오른 45만 3천 원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DB하이텍이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전력 반도체 전시회 PCIM 2016에 참여해 유럽 시장 공략에 가속화합니다. DB하이텍은 지난해 처음으로 PCIM에 참가해 수십여 개 고객사와 대면 미팅을 진행하며 주요 공정에 대한 기술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미팅을 진행한 고객사들과의 후속 사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DB하이텍은 이번 전시에서도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주목받는 실리콘 카바이드 및 갈륨 나이트라이드 공정의 최신 개발 현황을 공유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앞서 회사는 작년 12월 각 공정 기반의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를 진행해 각각 10개 이상의 고객사 제품을 생산했으며 이를 올해 3, 4월 중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말했고 현재 고객 평가가 진행 중이며 이를 반영해 2027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B하이텍의 오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이 오늘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음에도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4%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3.87% 오른 15만 8,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합의 전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29일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 대비 약 10% 오른
배럴당 122.14달러까지 치솟으며 8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해상 봉쇄가 폭격보다 효과적이라며 이란의 협상 연기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시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몇 달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4.23달러까지 상승하며 이란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 시장 반도체를 둘러싸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섞여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거품이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2차 사이클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5월 달에는 이런 사이클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후 4시 기준으로 애프터마켓 흐름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애프터마켓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1등 공시는 반도체였고요. DS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규장에서는 한 단계 좀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역시 삼성전자가 넥스트레이드에서도 1.77%, SK하이닉스가 0.31%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SK스퀘어만 지금 빨간불 켜내면서 넥스트레이드에서 1.81%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생각보다 실적이 좋았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에코프로는 흑자 기조를 유지한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 역시 ESS 부문에서 매출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9배나 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세론 현상 나오면서 정규장에서도 약한 흐름 보여줬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에코프로가 4.07%, 에코프로비엠은 2.82%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단에서도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과 삼천당제약 3%대, 6%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45% 약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여전히 전력기기가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기기나 전선과 같은 이 업종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정말 말 그대로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데요. 산일전기가 애프터마켓에서 20.3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LS도 8.96%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장 막판에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1,500원 규모의 자율주행차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현재 상한가 터치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DN 오토모티브는 11.10%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단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았고요. 역시 로봇주들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나우로보틱스가 지금 상한가 터치하고 있는데요. 한양 로보틱스를 인수 합병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더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LG전자에 오늘 그 젠슨항 CEO의 장녀가 방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로봇 생태계를 한국과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되고요. AI가 이제 화면 밖으로 나와서 로봇과 어떻게 좀 구현이 될지 또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그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PIM도 10.17%, TXR 로보틱스도 7.4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장비주에 있어서 업황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반영되면서 서울반도체가 이번 주 내내 애프터마켓에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월요일에는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는 물량들이 출회됐었는데 오늘은 17.1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화전공도 30% 상한가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4월이 마무리가 되고 5월 시장을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은데요. 4월 시장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지 한 줄 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4월 증시가 이제 4월 그 둘째 주서부터 마지막 주까지 과매수 신호에 이제 빠져 있고 또 4월 한 달 마무리도 이제 과매수로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거든요. 비록 오늘 목요일 그 증시는 이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시장의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도 있었고 또 FOMC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매파적인 부분을 네. 보였고요. 그리고 또 연휴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다음 5월 시작하면서 또 5월 5일 그 어린이날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았나라는 부분, 그리고 매도의 심리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5월 셀인 메이 이런 설도 이제 좀 네, 나오고 있는 건 맞아요. 사실인데요. 이 코스피 지수를 2020년도서부터 2025년도까지 좀 살펴보시면은 실제적으로 5월, 6월 증시 약세장을 보였던 때는 네. 몇 번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여쭤보면. 그래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5년 동안 네. 한 번 있었습니다. 22년도에 그 외에는 20년, 21년, 3년, 4년, 5년 모두 5월, 6월, 7월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5월에는 이제 월가에서 내려오는 소리였고, 이런 부분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라는 부분, 꼭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시장을 너무 이제 우려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네. 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고, 제가 월요일 날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이 과매수 영역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너무 공격적으로 가져가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 또 현금 비중을 한 20% 정도 내지 아니면 30% 정도 챙겨놓고 계시면 그게 또 기회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기억하셔서 시장 유연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이벤트가 겹친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차익 실현에 나서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지만 생각보다 이 추세가 매도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실적 발표 후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계속 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이 특징적인 종목들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하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장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처음에 이제 전강 후약 모습을 그렇죠. 보였잖아요. 네. 근데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역사상 차상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경신하고 이제 결국 이제 그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제가 라이브 방송을 매일 오전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월요일 날 애프터마켓 진행한 이후에 화요일 아침 네. 이 한미반도체의 수익을 어떻게 기준을 갖고 가시는 것이 끝까지 길게 가져가시는지 그 기준 가격을 좀 제가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차트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에 짚어주셨고, 네, 화요일에 전략 좀 어떻게 챙겨주셨을까요? 네, 한미반도체 지금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면은요. 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27.24%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제가 화요일 날 마이너스 장중에 6%, 또 마이너스 4% 좀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수익을 극대화하는 기준에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홀딩하는 기준 가격을 제가 34만 원, 33만 원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네. 이 장중 가격 흐름을 보시면 이 기준 가격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4만 원, 33만 원 가격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오늘 장 초반에 39만 2,500원까지 10시 15분에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이런 홀딩 기준 가격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35만 원을 기준 가격으로 잡았다면 네.
어제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어. 35만 원을 장중에 이탈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늘 사상 최고가 경신할 때 조금 씁쓸하셨겠죠. 예, 그런 후회. 그러니까 계속 보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보유하는 홀딩 기준 가격을 잡는 것도 매수 가격을 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월요일에 한미반도체 또 짚어주셨는데 오늘 그야말로 시세 분출이 장 초반에 나왔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또 기준가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오늘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어떤 종목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을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또 어제 실적이 나왔죠. 네. 네. 하이브 실적이 호실적이 발표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일회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수치상으로는 좋지 못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제 전일장에 이제 제가 이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월 29일 지금 차트상에서는 표시가 되고 있지 않지만 4월 29일 어제 수요일 증시에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모델 TG30 모델 신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 조정 이후에 돌아 올라가는 자리, 상승의 변곡을 잡는 자리를 포착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럼 하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아 내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3월 달, 4월 달 해서 다른 IT 또 전력 다른 섹터들의 종목들은 3월 저점을 바닥으로 해서 4월 달에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인 반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하이브에 보유하신 주주분들은 걱정이 크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또 리스크 관리를 언제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어제 제 신호가 포착이 됐고 그 신호 포착은 바닥 이후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맞추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바닥이 만들어진 이후에 추세적인 전환을 잡아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가 25만 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바닥을 좀 중장기 바닥을 만들어가는지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특징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앞으로 제가 라이브 방송 오전에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하이브 종목도 주가 추적을 해 나가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추세 전환을 포착하는 상승 레이더 시스템에 어제 포착이 됐던 종목이 하이브인데 사실 2월부터 추세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파트너님께서 어제 좀 포착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또 강한 시세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이제 5월에 초입해서 우리가 어떤 테마와 섹터 또 담아봐야 될지 같이 한번 내일장 키워드 통해서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 5월 SID 2026. 네, 첫 번째 키워드 눈치 보기 장세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눈치 보기 장세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중동 쪽의 이슈가 묻혀 있어요. 네. 잠재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WTI 국제유가가 이제 $100 위로 올라와 네.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그 이란과 미국 그 종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시장은 이제 1분기에 정말 중요한 종목들은 거의 다 좀 나온 것 같아요. 물론 5월 15일까지 계속 종목들 실적 발표는 이어지겠지만 네. 중요한 종목들은 다 거의 다 발표가 됐고 오늘 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밴드에 올려드리기는 하겠지만 이제 실적에 대한 관심보다는 리스크 관리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FOMC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매파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다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해가는 시기거든요. 5월, 6월. 또 6월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이제 5월을 어떻게 맞이할지,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조금 탐색을 하는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부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시장이 개장을 하는데 또 화요일에 쉬어가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실적에 그동안 집중을 했던 시장인데 이 중동 리스크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다음 키워드 5월 SID 2026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행사이거든요. 네.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대거 많이 참여를 합니다. 한국 기업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한 200여 기업이 참가를 하는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서 사실 디스플레이, OLED 이런 부분이 AI에 조금 가려져 있는 그 IT 섹터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이 섹터 안에서 또 지금 가지고 보실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눈치 보기 장세에서 개별 종목 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 제가 준비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는요. 공부방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에는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술 박람회 SID 2026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또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재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님과 같이 한번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래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파트너님의 무료 공부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키셔서 이 QR코드 가까이 대시면 몇 초 뒤에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도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파트너님께서 매일 오전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앞서서도 한미 반도체 저희 방송에서 이야기해주신 이후에 다음 날 시초가에 어떻게 좀 포착을 할 수 있을지 자세한 전략들 짚어주셨다고 했는데요. 나도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 대응할 때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또 이제 5월 초입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될지, 어떤 테마에 집중해봐야 될지 이어서 확인해 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형 선박을 움직이던 엔진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핵심 전력원으로 부상하며 HD 현대그룹이 전방위적인 수혜를 입고 있다. 최근 HD 현대중공업은 미국 에너지 업체와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력 소모가 극심한 데이터 센터에서 기존 가스터빈의 대안으로 선박용 엔진이 주목받은 결과다. 전력 생산부터 배전, 유지 보수까지 아우르는 HD 현대의 유기적 사업 구조는 시가총액 200조 원 돌파라는 기록으로 이어졌다.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앞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은 영업이익이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고 HD 현대마린솔루션은 바지선을 활용한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는 신시장 개척에 나섰다. 과거 업황에 따라 따로 놀던 조선, 에너지, 기계 부문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거대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 기업을 넘어 글로벌 인프라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HD 현대그룹의 행보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네, 애프터마켓 일부 이어갑니다.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5월 초입에 투자 포인트들 같이 한번 짚어봤는데 이제는 세분화해서 어떤 테마 섹터 살펴볼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돌고 돌아 다시 로봇이다.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주. 네, 4월에 마지막에 강했던 로봇인데 5월에도 이 로봇주의 상승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주 월요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제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관심을 좀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때마침 또 두산 로보틱스가 네. 또 이런 이벤트성 소식을 전해주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고 앞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주요 기업들이 로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 또 지능형 로봇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있음에도 있지만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타이거 휴머노이드 산업 ETF 상품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 ETF 상품 안에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모두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타이거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 안에는 한 15종목 정도가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AI 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고 대표적인 종목이 유인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이 핵심적으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주셔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려왔어요. 잠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조정 이후에 이제 돌아 올라가는 시점이 4월 초로 지금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3월 고점에서 4월 초까지 조정받아 내려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시면 신호가 바닥권에서 신호가 포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바닥을 벗어나는 시점부터 포착이 신호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가격이 오늘 아침 라이브 방송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가격적으로 13,500원서부터 14,000원, 14,500원 가격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밑으로 기다려서 매수 유리한 가격을 잡아가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라는 설명을 오늘 아침에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게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좋은 것 분명한데 그러면 더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격 밑으로 좀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접근을 해 가신다면은 추후에 분명히 좋은 수익의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ETF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정 시에 담아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사실 월요일에도 로봇주들은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 로봇주에 기대되는 포인트들 우리가 어떻게 좀 포착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대되는 포인트는 이제 지능형으로 당연히 가셔야겠죠. 지능형으로 가셔야 되겠고 그 지능형 속에서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 핵심 부품들이 네. 일본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네, 뭐 액추에이터라던가. 그래서 네. 국내 기업들은 그런 부품들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기업들 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종목 한 종목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 NBR 모션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NBR 모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사업이 베어링용 전구동체가 있습니다. 전구동체가 있고 또 국내 유일하게 테이퍼 롤러 제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베어링용 전구동체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네. 테이퍼 롤러가 고부가가치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마찰, 열 모든 부분을 좀 핵심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로봇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 관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사람의 팔 역할을 하는 어깨, 뭐 손목 이런 관절이 중요한데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그 관절 부분이. 그 부분에 들어가는 좀 핵심 부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그 코리아 휴머노이드 ETF 종목처럼 지금 가격보다는 하단 가격. 지금 신호가 원래 잡힌 가격은 18,000원 가격 부근입니다.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가격 부근 조정받아서 내려올 때 그러니까 시장이 좀 눈치를 보면서 또 섹터별로 순환매를 보이면서 이 로봇 섹터가 좀 쉬어가는 타이밍 네. 가격 조정을 받아 내려올 때는 충분히 22,000원 이하, 2만 원, 19,000원 이런 가격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BR 모션 같이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품단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 중심으로 또 포착을 해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주들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기대감을 또 모아갔던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뭐 현대차라던가 또 어떤 부분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 투자자분들이요. 네. 두산 로보틱스가 있고 또 큰 대기업 위주로 좀 보셔야 돼요. 네. 삼성도 로봇을 하고 있고요. LG도 하고 있고 두산도 하고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같은 이제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게 되죠. 삼성 쪽과 연관이 깊은 기업, LG와 연관을 맺고 있는 기업, 또 두산과 그런 좀 나눠져 가지고 오늘 두산하고 조금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또 강세를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런데 그런 걸 찾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안으로 ETF 상품을 소개를 시켜드린 것이고요. 네. 또 제가 보는 NBR 모션이라든지 또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숨겨진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공방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는요. 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꽤 많은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엔비디아 기대감들이 많이 묻었고 또 국내 기업들과 만남도 가졌는데 이 종목별로 보자면 좀 더 세분화할 필요는 확실히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ETF 통해서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기도 했습니다. 파트너님이 오늘 관심주로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짚어주셨고요. 그 밖에 부품단에서 내가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보고 싶다, 관심 가져보고 싶다 하신다면 NBR 모션도 짚어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초입에도 로봇주들이 강한 흐름 가져갈지 저희랑 계속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에 또 5월 초입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관심주,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앞서 이제 저희 이야기 나눠봤는데 또 로봇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은요. 네. AI 관련된 종목인데 또 지능형 로봇과도 연관이 있는 종목으로 네. 제가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요. 물론 이제 이 히든 종목은 이제 밴드 공방에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준비가 돼 있고 좀 이따 이제 방송 말미에 이제 올라갈 것으로 제가 보여지는데 이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한 종목은요. AI 반도체 종목은 아니에요. AI 반도체 종목은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AI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데이터인 거죠. 네, 그렇죠.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만 네.
또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추론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데이터를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점이 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동사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쓰이게 만드는 그런 네. 기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능형 로봇과도 연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 반경이라든지 행동을 하기 위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의 데이터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실제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기업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힌트가 이제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힌트가 하나 더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 예, 그래서 실적 모멘텀을 내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기대감에 이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한다.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주가의 가장 탄력성을 보일 때는 기대감이 살아있을 때거든요. 네. 그 기대감은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적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도 이제 기대감이 조금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히든 종목은 기대감을 받고 있어요. 기대감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부분이 세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실적으로 찍히지는 않지만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세 가지 포인트들 짚어주셨던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우선 데이터를 좀 다루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두뇌 역할을 하는 좀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좀 더 자세하게 또 파트너님께서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밴드에서 공개를 해주시니까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시 50분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무료 공부방 통해서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들 제시해 주시니까 나는 지금 로봇 관련한 종목 좀 관심 가져보고 싶다,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무료 공부방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 QR코드에 사진 찍듯이 가까이만 대시면 몇 초 뒤에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는 게 좀 번거롭다면 문자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유료 문자 100원에 번호 샵 3772번으로 여승재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 매일 온라인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부분들 짚어주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 8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네. 8시 반에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해서 미국 증시 마감한 내용, 그리고 한국 증시의 방향성, 또 수급 상황, 또 특징 종목들, 또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런 부분들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매수 가격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한 매수 가격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인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8시부터 사실 시작은 거래가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9시에 정규장 개장해서 종목들 거래가 될 때 실시간으로 가격이 흐르는 흐름을 상승의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침에 그 시세 형성이 오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침에 그 중요한 시간에 종목의 주가 상승은 이런 식으로 차트에 표시가 되는구나. 이런 모습이 포착될 때 내가 매수의 관점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항 가격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가시면 실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매일 8시 30분에 여승재 파트너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되고요.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장 초반에 어떤 테마와 또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될지 실시간으로 같이 포착하실 수 있으니까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